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교재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는 타인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여기 유리온실을 임차해서 딸기를 재배 설명을 예시를 해놨는데 요 의미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보험 계약을 맺을 때는 보험 계약자가 어떤 보험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험 계약은 자기를 위한 보험 계약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와 만약에 손해보험이라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가 자기를 위한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639조에 나와 있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즉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령권자가 다른 경우가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시를 위해서 유리온실을 임차해서 딸기를 재배하는 경우 이렇게 해갖고 하나를 적어놨는데요. 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농작물 재배보험에 시설작물로 딸기도 이제 농작물 재배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유리온실도 농업용 시설물로 농작물 재배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금 딸기를 재배하고 싶은데 땅도 없고 또 쉽게 말해서 이렇게 유리온실 같은 경우도 없을 때는 그 땅과 유리온실을 임차를 받아가지고 딸기를 재배할 거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딸기가 만약에 보험 사고가 나면 그 피보험이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인 경작자한테 있는 거예요. 딸기는 쉽게 말해 나무 땅에 몰래 어떤 농작물을 심더라도 그 소유권은 농작물을 경작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딸기는 당연하게 자기를 위한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딸기가 보험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금이 누구에게 지급이 되냐면 경작자인 여러분들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즉 계약자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차한 유리온실이 만약에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되고 이렇게 손해가 많이 이제 발생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유리온실에 대한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을 하냐면요. 여러분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온실의 소유주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다른 거죠. 예, 딸기에 대해서 피보험자는 경작자에게 있지만 유리온실을 임차한 경우라면 유리온실의 유리온실에 농작물 재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그 계약에 대한 피보험자는 유리온실의 소유주가 되는 것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직까지는 어려우시다고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요 내용은 꼭 아셔야 된다 해갖고 제가 이제 도표까지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피보험자라고 하면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다 하면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즉 보험금 수용권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리온실을 임차했으니까 이 소유권은 유리온실 소유주한테 있으니까요. 이 유리온실 소유주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고 딸기가 보험사고 났을 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자니까 바로 계약자인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자기를 위한 보험으로 가입하는 거고요. 농작물 재보험을 가입을 한다면 유리온실에 대한 부분은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보험계약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에 구조에서 다시 한번 또 계속 설명을 드리니까요. 이거는 가볍게 이렇게 한번 듣고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하면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있는 보험계약을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 법조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을 이제 계약을 할 때 그 타인의 위임을 받건 받지 아니하건 특정 또는 불특정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시험이 잘 나와요. 위임을 받아도 보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위임을 받지 않더라도
타인을 위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타인이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는 타인이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임받지 않았을 경우에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는요,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인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가 되지만 이 피보험자가 무슨 고지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의무사항이 많이 있어요. 예, 보험계약에서 손해방지 의무도 있고 뭐 위험 변경 그 발생 통지 의무도 있고 이런 의무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이제 그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하게 위임받지 않고 현재 이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약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유료원시를 잘못됐을 때 이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인이 이 소유주의 위임이 없더라도 당연하게 보험계약은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작자가 임차한 경작자가 유료현실이 잘못되게 되면 만약에 유료현실 굉장히 비싸거든요. 만약에 1억, 2억 보통 이렇게 할 겁니다. 굉장히 비싸요. 예, 평당 단가가 뭐 꽤 많이 50만 원, 100만 원 막 이럴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재해로 인해서 유료현실이 파손됐을 때 그 보상을 하려면 힘드니까 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하는 거예요. 유료현실을. 이렇게 위임받지 않고 가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임이 없을 때는 위임이 없이 지금 가입하는 겁니다 하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보험회사에다가.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되고. 예, 왜냐하면 그 고지 의무가 있거든요. 유료현실 소유주도. 그래야만이 그것을 알고 보험회사에서는 그 또 피보험자 유료현실 소유주를 만나가지고 야 이거 어떠냐 저쩌냐 이렇게 뭐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약 체결 시에. 예,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 고지 위임받지 않고 이제 계약할 수 있지만 그 고지가 만약에 없을 때는 이럴 경우에는 그 타인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당연하게 위임받지 않고 계약을 했으니까 타인은 모르겠죠. 그 계약 자체를. 이런 사유로 인해 갖고 보험회사에다 대항하지 못한다. 법률 용어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게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그 보험사가 났을 때 쉽게 말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해지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보험사고 난 이후에도 해지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뒤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해지편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은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 해지하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왜 보험금 안 줘요?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그 위임받지 않고 그 계약을 해도 되는데 그 위임받지 않고 그 계약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다가 알리지 않았을 때는 어떤 보험사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번 조항이 아주 중요한 조항이에요. 그리고 2번 조항은 그 2항은 뭐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단일을 위한 보험을 체결을 했잖아요. 그럴 때 그 타인은 그 이제 손해보험으로 따지면 피보험자가 되겠고 인보험의 계약의 경우는 보험 수익자가 되는데 제가 가능하면 지금 현재 모든 그 용어나 이런 그 사례를 손해보험 계약에 맞춰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손해보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손해평가사 시험 문제가 대부분 손해보험의 기준에 맞춰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보험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해보험의 사례를 들어갖고 설명을 드리고 용어도 가능하면 손해보험의 구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인, 이 피보험자는 당연하게 보험금 청구권자고 보험금 수령권자니까 당연하게 그 계약을 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당연이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 그냥 읽으면 그냥 당연이지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험금 주세요 하고 청구하지 않더라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고 났으면 계약자는 보험사고 났어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와서 얼마나 손해가 났는지를 그 피해 조사를 해가지고 손해액을 산정해서 보험금을 산정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산정된 금액을 당연하게 이 타인에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의미로서 당연하다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은 피보험자니까
당연하게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지문이 아주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그리고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할 때는 보험계약자는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아까 전에 그 유리온실을 임차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을 했잖아요. 그 보험 가입금액 1억으로 만약에 가입했다 칩시다. 그런데 피해가 난 것이 5천만 원이 손해가 발생이 됐어요. 그랬을 때 원래 보험회사에서 이 5천만 원을 유리온실 소유주에게 직접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만 그 지급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3천만 원 정도 죄송합니다 하고 해서 먼저 3천만 원을 소유주한테 지급을 했어요. 지급을 했다면 적어도 그 3천만 원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께서 보험회사에다가 내가 3천만 원 그 사람 줬으니까 3천만 원 나한테 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 잘 봐보세요.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타인에게 보험사고로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 그죠? 예, 쉽게 말해서 3천만 원, 5천만 원 손해가 발생했는데 3천만 원을 줬을 때는 그 보험계약자, 여러분은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금 소유주는 5천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2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즉 3천만 원만 보험회사한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요 밑에 문구를 바로 그렇게 이해만 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망은 뭐냐면요. 원래 이제 그 보험계약을 맺게 되면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자하고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어떤 그 위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만약에 보험사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계약을 쌍무계약,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1강에서 배웠죠? 예, 바로 그 내용이에요. 보험계약자가 당연하게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치 않되, 많이 쉽게 말해서 보험료를 계속 안 내고 있어요. 계속 안 내고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안 내고 있다가 만약에 보험사고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독촉도 하고 독촉을 했는데 또 계속 안 내면 당신 언제까지 안 내면 보험 계약이 해지할 거다라고 최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최고를 했는데도 계속 이제 안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그 타인에게도 쉽게 말해서 여기로 따지면 유리온실의 소유주가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임차해갖고 이제 경작하다가 농작물 재해보험은 일시납으로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내니까 문제가 없지만, 다른 만약에 매월 얼마씩 낸다거나 1년 단위로 얼마씩 내는 그런 계약이라고 한다면 그 보험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지 않고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십시오. 계약자가. 그럴 때는 이 유리온실의 소유주가 만약에 진짜 태풍 불어갖고 피해가 나면은 보상을 받을 데가 없잖아요. 계약자도 내가 볼 땐 돈이 별로 없으니까 유리온실이 임차해서 지금 현재 딸기를 재배할 거고, 그죠? 근데 만약에 파손이 되면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라면 보험금이 나오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타인이 내가 낼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나, 그까짓 거 나 그래, 나 보험료 안 낼래, 보험사고 나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 한 보험회사에서는 타인에게도 보험료를 지면서 지체하고 있으니까 당신 내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그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인도 간접적으로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래 보험료는 계약자가 내는 것이 당연한 건데,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연체했을 때는 그 타인도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조, 지금까지 이제 법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싹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가물가물거리고 잘 모르겠다 하면 지금 이제 그 도표부터 새로 이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이요. 보통 이제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딸기를 재배한다 치면 땅을 다른 사람한테 임차받아 갖고 딸기를 재배한다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예, 그랬을 때 그 딸기를 농작물 재보험으로 가입을 했을 때는 그 딸기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비록 임차인이지만 딸기를 재배하는 경작자한테 있는 거예요. 즉 보험 계약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기가 만약에 어떤 그 태풍 등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사가 나서 피해를 받았을 때는 그 보험금, 딸기에 대한 그 피해에 대한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이 되냐면 보험 계약자한테 지급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계약 구조가 자기를 위한 보험 구조입니다. 예, 농작물 재보험도 타인을 위한 보험 구조는 몇 가지가 없어요. 바로 이렇게 농업용 시설물을 임차해서 농작물 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에서도 농업용 시설물이라는 것을 예시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농업용 시설물이 이제 그 자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를 받아서 그 NH농협 손해보험하고 농작물 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요. 이 만약에 농업시설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고 났을 때 피보험이기. 예, 당연하게 농업용 시설물의 소유주한테 있는 거예요. 그 소유주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손해보험은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피보험이익이 그 소유주한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당연하게 계약자와 다른 경우는 이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래서 이제 타인이 피보험자다라고 되어 있고 보험금을 청구권자다, 농업용 시설물 소유주다 이런 이제 예시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보험 계약은 원래 그 보험자하고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자가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계약 당시에는 별로 상관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를 계약관계자라고 하고요. 타인, 이 피보험자라는 경우는 이해관계자라고 법률용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타인은 위임을 받건 위임을 받지 않건 특정되건 불특정되건 상관없이 보험계약을 맺을 수가 있다라고는 1항에서 배워봤죠. 그리고 보험료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한테 있지만 보충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해서 납입하지 않고 있을 때는 보충적으로 타인도 즉 피보험자도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3항에서 배운 거고요. 예, 그리고 2항에서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 뭡니까? 보험사가 났을 때 그 타인은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라고 제가 그 2항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보험금 수령권자가 누구냐? 보험금 지급을 이 농업용 시설물이 보험사가 났을 때 이 계약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수령권자니까요. 이 타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바로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 구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타인을 위한 보험 나오면 이 구조를 딱 떠올리시고 농업 시설물을 꼭 넣으십시오. 그러면 딱 쉽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갖고 풀어보시면 쉽게 모든 것이 풀릴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 다시 한번 제가 또 얼마나 또 이게 굉장히 이게 사실 뒤에 손해보험 총론에서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되는데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설명드렸네요. 예, 유리온실을 임차해서 그 경작자가 농작물 재보험을 이제 가입하게 되면 유리온실의 소유주가 피보험자가 된다. 바로 그 도표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유리온실을 뭐라고 하냐면 보험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예, 보험의 목적이고요. 이게 그 손해보험 총론에 가면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 그것이 피보험 이익이에요. 피보험 이익. 이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보험 사고를 당했을 때 발생되는 그 손해를 경제적 이익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유리온실이 1억인데 1억이 전부 다 전손이 되게 되면 보험금이 얼마가 지게 되겠습니까? 손해액이 1억이면 1억이 지급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보험, 그것을 갖고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험계약의 목적은 즉 소유권이라든지 임대권이라든지 이런 권리를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고 유리온실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딸기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보험의 목적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께서도 그 앞에 앞으로 이제 2차 시험 공부할 때도 요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만이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할 수가 있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더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요 내용은 뒤에 가서 설명드려도 되겠네요.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 계약에서 이제 타인의 유임이 없는 때 왜 고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법조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도 이제 교재 내용을 제가 이제 그대로 슬라이드로 만드는 건데, 이렇게 예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시설 작물 재배용 연동하우스를 임차해서 딸기를 재배하는 경작자, 이제 그 손평사가 NH 손보와 농작물 재보험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경우가 임차해서 이제 재배하다 보니까 이 하우스, 이 하우스에 대해서는 뭡니까? 그 피보험자가 누가 되면 하우스 소유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연동 하우스 소유주가 타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예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도 위험을 받지 않건 보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NH농협 손해보험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왜 이 사실을 위험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NH농협 손해보험에 고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하우스 소유주가 피보험자잖아요. 이 피보험자의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 의무. 보험계약 체결 시에 고지 의무도 있고 손해방지 그 이후에 어떤 보험사고가 뭐 이렇게 좀 날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고 위험 변경 증가가 예상이 될 때는 그런 것을 통지할 의무가 있고요. 보험회사에다. 이게 피보험자의 어떤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알리지 않았다면 당연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타인의 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고 법규정이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 했습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항변할 수 없다는 그런 것과 또 동의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지 효력이 발생이 돼. 법률 효과가 발생이 돼버리니까. 해지되면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또 이것저것 따져갖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것은 따로 따지겠지만 앞으로 해지한 이후에 계약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그냥 무효가 되는 그런 것을 해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해지도 보험계약의 해지편에 가면 자세하게 따로 이것도 해지도 한 문제씩 해마다 나오니까요. 그 해지편에 가서 강의를 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배운 그 내용은 뭐냐면요.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하게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가 없다. 그 점만 여러분께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지위.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예. 원래 자기를 위한 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 이꼬르 피보험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인을 위한 보험은 당연하게 타인이 피보험자니까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타인은 어떤 법률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타인은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타인은 바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보험사고가 났을 때, 그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여기 돼 있네요. 보험사고 발생 시 수익의 이사표시와 상관없이 당연히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사망에서 뭐가 있었죠? 예, 계약자가 보험료를 계속 연체하고 할 때는 보험계약이 해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내가
만약에 유리온실 소유주인 타인이 보험사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거 내가 일단 보험료 대신 낼게 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사망에서 배운 거죠. 예, 그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그 내용이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예, 요 이제 보험료 부분은 따로 이제 또 뒤에 부분에서 또 배울 거예요. 보험료 따로. 오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의 계약 구조가 어떤가, 그 내용만 오늘 공부하는데, 이것이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이 제가 쉽게 말해서 오늘 3번 출제 예상 3번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8회 시험에서는 몇 번 문제로 나왔나요? 7번 문제로 나오죠. 왜냐하면 고지의무가 연관돼서 나온 거예요. 뒤에 부분에. 또 보험료에 연관돼서 나올 수 있으면 또 그 문제 출제 번호가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번호가 달라졌을 뿐이지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은 무조건 놓고 한 문제가 나오도록 돼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 보험료에 대한 부분 봐보십시오. 요 650조 3항에 보면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서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계약자가 보험료 계속 안 내고 있으니까 이래 되면 해지가 되니까 당신 어떡할래? 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당신이 안 내면, 당신 또한 안 내면 보험계약이 해지되니까 당신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 통지가 바로 최고한다라고 하거든요. 예. 이것을 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인에게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요 얘기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해지할 때도 또 이게 또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 경우는 좀 이제 또 특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제가 계속 구조를 갖고 설명하고 이걸 갖고 설명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부분과 계속 연결돼서 문제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험에서는 아주 간단한 것만 문제가 나왔지만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지문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오늘 저희 강의를 들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완벽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꼭 명심하시고 오늘 강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임해제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보험계약을 여러분께서 농작물 재해보험 계약을 NH농협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보험 별로 계속 유지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랬을 때 해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다만 어떨 때까지? 보험사고 발생 전까지. 그것이 이제 사고 발생 전에 임의해제라고 해갖고 649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덜 배운 내용이 이제 만약에 설명되면 와 이거 굉장히 어렵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파트를 쫙 듣고 나면요 모든 것이 수학 공식처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새로 한번 더 들을 때는 그냥 너무너무 쉽게 껌딱지처럼 아마 들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 제가 지루하게 하더라도 아이고 이걸 알고 있는 내용 쑥쑥 넘어가서도 그냥 공부가 되고 그게 아니면 그 교재만 보시더라도 1분 안에다가 오늘 강의 타인을 보험 계약이다 하면 진짜 공부할 내용 딱 1분에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그 정도가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임의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임의해지를 만약에 계약자는 언제든지 사고 발생 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면 어떻겠느냐? 쉽게 말해서 내가 딸기를 경작하는데 딸기를 경작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어요. 그죠?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예. 그런데 타인을 위한 보험인 경우에는 어떠냐는 거죠. 예, 바로 그겁니다. 쉽게 말해서 유리온실을 임차해서 여러분께서 경작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상태예요. 그랬을 때는 함부로 보험사고 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타인이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보험을 한다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타인을 위한 보험 같은 경우는 타인, 제 예시에서는 뭐 타인을 농구먼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또 동의를 얻지는 못한다면 만약에 불특정한 타인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정되지 않은 타인. 예, 그런 보험계약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가입한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타인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보험증권을 소지해가지고 직접 가지고 가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그 649조에 가면 그 법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까지도 오늘 이렇게 그 타인을 위한 피보험자의 지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 즉 피보험자의 지위는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다 이 내용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보험계약법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이제 그 기출사회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구조를 살펴보고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할게요. 제가 이게 그 타인을 위한 보험의 예시를 손해보험의 구조를 갖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 타인이 인보험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구조거든요. 이 구조만큼은 이 타인은 결국 여기 이제 그 인보험의 경우는 보험 수익자가 될 거지만요. 결국은 보험금 청구권자입니다. 예. 피보험자가 될 거,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되지만 보험금 청구권자예요. 즉, 타인은 무조건 놓고 인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할 것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여기 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위임을 하건 위임을 하지 않건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사하고 났을 때 보험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피보험자이고 보험금 수령권자인 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타인을 위한 보험이에요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피보험자의 의무는 고지 의무라든지 위험 변경 증가 의무라든지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라든지 손해 방지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들이 결국은 우리가 1강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렇게 고지 의무도 두고 위험 변경 증가가 됐을 때 통지 의무도 주고 이런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보험계약이 잘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을 의무를 주지 않았다라면 막 쉽게 말해서 역선택도 있을 거고 보험사고 이게 발생되라 하고 도리어 이렇게 막 보험사고 발생이 되게 그 환경을 유도할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보험금을 타려고. 그죠? 그래서 이런 의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계약은 선의성을 유지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1강에서 보험계약의 특징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피보험자의 의무는 타인에게 있기 때문에 타인의 만약에 위임을 받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게 위임받지 않고 지금 계약하는 거예요 라고 통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그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어떤 그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전혀 보험회사에 대항하거나 항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그 639조 2항에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고지의무 위험변경 증가의무 요건 지금 처음 보는 것 같고 막 생소한 것 같잖아요. 요것이 한 강씩 하는 겁니다. 고지의무도 한 강. 이 고지의무가 굉장히 이거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이상을 나올 수 있는데 깊게 들어가면 끝도 안도 없기 때문에 우리 현재 시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 위험변경 증가 통지 의무도 매년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강의에서 다음에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듣는 나라에서 피보험자 의무가 이런 게 있구나 와 하고 이렇게 이런 것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뒤에 가서 다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이 구조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다라는 것을 한번 꼭 기억을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
문제를 접근하면 쉽게 풀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출제된 그 타인유한 보험 규정이 가지고 출제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형 문제가 거의 없다 보니까요. 이게 이것은 모처럼 이렇게 사례형 문제가 이제 나온 거예요. 기출사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앞으로 난이도가 높아진다면 이런 사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뭐 이상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례 문제라 하더라도 그 법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너무나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B는 A의 위임을 받아서, 그러니까 A가 아마 이게 타인일 겁니다. 그죠? 위임을 받아서 A를 위해서, A를 위하였다는 걸 A가 결국 뭡니까? 보험금 수령권자예요. 즉, 앞에서 제가 예시한 거는 유리온실의 소유주, 소유주가 되겠죠. 소유주를 위해서 자신의 명의로, B의 명의로, 여러분들의 명의로 보험회사인 NH손해보험과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랬습니다. 단 B가 누구라 그랬죠? 여러분이 경적자다. 여러분이 현재 경적자라고 생각하고 푸시는 거예요. C에게, 보험회사에, NH농협손해보험에게 A를 위한 계약임을 명시하였어요. 그러니까 위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명시했다는 얘기죠. A에게는 피보험이익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이 피보험이익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 권리예요. 보험사고를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다. 이렇게 뭐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되겠죠. 그죠? 이랬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이제 돼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A는 유리온실의 소유주다라고 논리라 그랬죠? 당연히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동의 없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당연하게 그냥 보험회사에서는 유리온실의 소유주인 A한테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1번은 맞고 2는 B는 누굽니까? 여러분이라고 떠올리고 지금 사례를 풀고 있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파산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보험료를 좀 납부를 못하고 뭐 이럴 상태일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A는 그 유리온실의 소유주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A도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다. 그래, 제가 이것도 다 설명드렸죠. 쉽게 말해서 보험료가 계속 연체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이 C가 NH농협손해보험에서 그 A, 그 유리온실의 소유주에게 야 지금 그 B가 보험료를 지금 현재 파산 선고 받아서 보험료를 안 내고 있는데 당신 어떻게 이 계약 계속 유지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최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언제까지 안 내면 이 보험 계약이 해지될 테니까 그럴 때까지는 꼭 보험료를 좀 내주시오 하고 이렇게 통지를 하는 것을 최고한다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난 뭐 보험 계약 유지 안 할래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면은 보험료 납부입니다. 당연히 없는 거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계약 유지시켜야 돼. 안 그러면 보험사고 이번에 뭐 금년에 태풍 많이 온다는데 나 계속 유지할래. 이럴 때는 보험료를 누가 냅니까? 현재 B가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니까 유리온실의 소유주인 A가 보험료를 납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A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만일 A의 위임이 없었다면 쉽게 말해서 이 위임을 받아서 지금 B가 여러분께서 이제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근데 유리온실의 소유주 위임이 없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보험계약은 체결할 수 있죠. 위임을 받건 받지 아니하건 특정인이건 불특정한 타인이건 상관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라고 639조 1항에서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위임이 없었다면 이 B는 여러분께서는 이를 C에게 보험회사한테 고지해야 돼요. 왜? B가 위임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지해야만이 항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A가 피보험자고 이 피보험자는 고지 의무라든지 위험 발생 변경 통지 의무라든지 손해 방지 의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고지를 해야만이 항변할 수 있고 보험사가 나왔을 때 대항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B는 이를 C에게 고지해야 된다. 이 C가 보험회 회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는 질문이네요.
자, A는 위험 변경 증가 임무 통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틀렸죠, 요게. 그죠? 예. 요 A가 당연하게 뭡니까? 피보험자니까. 피보험자는 고지 의무도 있고,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도 있고, 손해 발생, 예방 의무도 있고,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오늘 하나하나 조항에서 따로따로 배우겠습니다. 한꺼번에 뭐 정리하려고 안 하셔도 자동적으로 외워져요. 왜냐면, 오늘 지금 잘 문제를 풀어보시면,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문제가 계속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반복돼서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자동적으로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께서, 한 문제를 맞추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지 의무를 부담하는데 부담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여기서 틀렸네요. 그 사례 문제라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출 3에서는 타인에 의한 보험계약에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타인에 의한 보험계약의 타인은, 이 타인은 뭡니까? 유리현실의 소유주. 이렇게 돌리라 그랬죠? 따로 수익의 이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익을 받는다. 그렇죠. 당연하게 이 타인이 보험금 청구권자고 보험금 수령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을 받는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639조 2항 지문입니다. 2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아니죠. 특정되건 불특정되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틀린 거고. 3번, 손해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는 보험계약자가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하나? 그죠? 고지하도록 돼 있죠. 그 고지가 없는 때는 타인이 보험계약에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대항할 수 있다. 이 앞뒤가 벌써 안 맞죠. 자기가 잘못 해놔놓고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하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아니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죠. 예, 그것이 639조 사망 지문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법조항을 그대로 거의 묻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법조항을 조금씩 이렇게 말만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말 바꾸는 거는 이거를 외우려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읽다 보면 이거 많이 본 것 같아 하면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법 규정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거가 틀렸네. 그냥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1강에서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자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걸 갖고 그 법 규정을 어떻게 바꿔놓죠.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의 청약과 보험계약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뭐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많이 본 것 같으니까 이것도 그냥 틀린 지문이 아니구나 하고 쉽게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나면 당연하게 그냥 글자를 읽는 순간에 6살짜리 어린아이인데 금년에 대학원에 입학했어요. 예, 이런 내용은 당연히 틀린 지문인 걸 덴방 깨닫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죠? 6살짜리가 어떻게 대학원까지 입학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해 불가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바로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5회.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예, 틀린 걸 찾는 거네요. 보험계약자는 위험을 받아 특정한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죠? 예, 위험을 받지 않고 불특정한 타인을 위해서 체결할 수 있어요. 그죠? 위험을 받건 받지 않건 특정한 타인이건 불특정한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는 질문. 3번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타인을 위임이 없는 때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된다. 그죠? 손해보험에서는 고지를 해야 돼요. 왜? 타인이 피보험자니까 그 피보험자는 고지 의무도 있고 위험 발생 통지 의무도 있고 있는데 이것을 고지하지 않아 버리면 보험회사가 어떤 보험사고 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지를 하도록 해야 된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고 4번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은 수익의 이사표시를 하여야 그 계약이 아니죠. 이거 이사표시와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예, 뭐 청구와 상관없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의 이사 표시를 하여야 요것이 이제 요것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사 표시를 하여야 예, 요것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기출 6회가 되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특정을 타는 아니죠. 위임을 받지 않건 다 할 수 있는데 받아야만 했으니까 여기 틀렸네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서면 위임을 받아야만 받지 않아도 위임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벌써 문장이 틀린 지문이죠. 3번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는 이제 쉽게 말해서 어떤 보험사고가 났는데 일정 부분을 내가 배상을 했단 말입니다. 보험계약자가 한 때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보험회사에다가 내 3천만 원 정도는 미리 벌써 줬으니까 타인에게 줬으니까 그 3천만 원은 나에게 주시오 하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법 규정에 돼 있죠. 그것이 639조 2항 규정 내용. 이것도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3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4번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아이고 말이 안 되죠.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타인이 위임을 얻건 위임을 받지 않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당연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보험계약자가 당연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그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게 원칙적으로 있는 거죠. 왜 타인이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험자에게 보험료 지급 의무가 없다. 보험계약자는 지급 의무가 없다. 이거 당연히 틀린 지문이지 않습니까? 쉽죠? 기출 7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면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할 수 없다. 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틀렸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은 수익의 이사 표시를 하여야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라고 그랬는데 이사 표시를 하여야 계속 나오는 지문이 또 나오고 하는 겁니다. 3번 보험계약자가 불특정의 타인을 위한 보험을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이 체결한 경우에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지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틀린 겁니다. 4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639조 4만 법규정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규정만 알면 이거 옳은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8에서는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7번으로 나왔죠. 3번으로 나오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고지의무랑 연결되다 보니까 순서가 법조항에서 밀려버린 것 같아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소멸시효 문제는 뭐 갑자기 그냥 보험계약법 총칙에서 나오지 않고 손해보험 총론 법조항이 지난 이후에 그 소멸시효 문제가 하나 또 낑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출제를 이렇게 내다 보니까 깜빡거리고 이제 잘못 낸 건지. 그러니까 대부분 하여튼 그 상법보험편은 법규정 순서대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이 순서대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마다 어떻다고요?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강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상법상 특정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옳은 것은 보험계약자는 A가 이제 타인이죠.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주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게 보험료 지급 지체 그 법조항과 연계가 돼 있었네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의 지위, 즉 피보험자의 지위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보험금도 수령할 수 있고 또 뭡니까? 보험료를 또 대신 이제 그 납부할 그런 의무도 발생이 되고 또 임의해지 시에는
함부로 그 보험계약자는 그 해지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법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또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그것이 이제 바로 요 내용이네요. A를 이제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만약에 그 불특정한 타인이라면 동의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되지 않아 있으니까, 그죠? 그럴 때는 직접 보험증권을 소지해갖고 가서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보험료의 부분이 아니고 그 보험계약의 임의해지 편의 규정입니다. 예. 그 규정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입으로 떠들고 하다 보니까 목도 지금 조금 아프고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잠기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한 50분 정도 떠들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 계속 똑같은 문제를 또 풀어주고 또 한 얘기를 또 하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냥 쉽게 머리에 그냥 따대기가 얹혀갖고 자동적으로 암기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내용 또 얘기하고 저 내용도 얘기하고 하면 도리어 혼란만 가중될 뿐이지만, 진짜 시험 문제에 필요한 내용만 반복적으로만 얘기하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 강의만 듣게 되면 진짜 이 타인을 보험에서는 뭐만 알고 있으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그냥 자동적으로 암기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한 내용을 또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너무너무 지루하다라고 나는 법에 대해서 잘 알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 작년에 올려놓은 마무리 특강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만 보셔도 충분하게 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 내용만 듣고 가서 시험을 보시더라도 충분하게 90점 이상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떤 분이 제 강의를 듣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왕이면은 법을 모르고 있고 법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듣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이 많이 잠기네요. 가능하면 아무리 그 중요한 법 규정도 1시간 이내는 끝내드리려고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간단한 법 규정은 진짜 10분짜리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편성하다 보니까 어떤 강의는 문제 푸는 거 그냥 법 규정 안내는 한 1, 2분이면 끝나고요. 문제 푸는 거에가 결국 문제는 다 일일이 말을 해야 되고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결국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한 7회 정도는 무조건 나오니까. 그럼 적어도 최소한 15분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빼놓고 나면 그냥 법 규정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강의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참고 강의를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설은 생략하고요. 1번은 그렇게 하니까 요거는 당연하게 해지를 못하니, 타인을 위한 보험이 타인이 보험금 수령권자니까 함부로 계약자가 임의 해지할 수 있다 해서 보험사고 전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해지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 타인을 위한 보험이니까. 그죠? 요 임의 해지에 대해서는 뒤에 또다시 한번 또 제가 한 강의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임의 해지 요 하나 가지고. 2번 보겠습니다. A가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이익에 받겠다는 이사표시를 해야 한다?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남은 내용이 또 나온다니까요. 3번,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보험자는 이 타인에게 보험료 지금 안 내고 있으니까 당신 언제까지 보험료 안 내면 계약이 해지될 거야 하고 이렇게 최고를 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해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최고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연히 틀린 거죠. 왜? 타인이 보험금 수령권자인데 타인에게 그러한 보험료 지금 이제 납부가 안 돼 있어요 하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된 문장이네요. 4번, 보험계약자가 A를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이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이게 결국 뭡니까? 이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는 A를 위임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위임을 받건 받지 않건 특정되건 불특정된 타인이건 상관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라고 639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하게 틀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답은 쉽게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게 나와요. 지금 현재 계속 1강, 2강, 오늘이 이제 그 3강제인데 계속 8회 기출문제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오늘은 그 타인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한번 오늘 그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한 내용. 타인을 위한 보험은 즉 이제 그 보험금 청구권이 계약자가 아닌 타인에게 있는 보험 계약을 타인에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은 위험을 받건 위험을 받지 않건 특정된 타인이건 불특정된 타인이건 상관없이 보험회사와 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 아셔야 되겠고요. 다만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타인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타인이 위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서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점, 그 점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 있다면 뭐냐면 타인은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은 보험금 수령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금 청구 뭐 이런 게 수령 위에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당연히 보험금을 수령한다. 이 내용도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또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만약에 보험 계약자가 이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데 보험 계약자가 쉽게 말해서 보험료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 된 경우에요. 예, 그런 경우에는 타인도 원칙적으로는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가 내는 거지만 만약에 보험 계약자가 못 내고 있을 때는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 요 점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이 요게 다예요. 오늘 지금 한 56분 떠들었지만 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까 적어도 타인을 위한 보험은 이런 거구나 하고 얼핏 이제 딱 정리가 되죠. 그리고 필요한 내용, 마지막에 박승희가 정리해놓은 그것만 새로 제 교재를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이 다 아마 뭐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거나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교재 내용에 칼라 인쇄를 했고, 또 형광 바탕을 또 중요한 부분은 꼭 알아야 될 것은 형광 바탕을 또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또 기출 문제도 여러분께서 꼭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또 표시까지도 다 넣어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험증권하고 소급보험도 우리가 지금 1강, 2강, 3강 진행하면서 한 2번 정도 지문이 나왔죠? 예, 보험증권도 하나 정도 한두 문제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4강에서 다 배울 내용이에요. 4강에서 그 앞에서 나온 그 내용들 보면 그 내용을 또다시 4강에서 그 기출문제 잘 봐보시면 그 내용을 그대로 또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도 가끔씩은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나오는 거라든지 법 규정을 이해하는 문제가 구조를 아는 그런 문제가 오늘처럼 타인을 위한 보험을 위한 구조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 좀 어려운 거고, 보험 계약이 언제 성립되는가 이런 것이 어려운 거지, 보험증권이라든지 보험 대리권이라든지 이런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울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구조를 모르더라도 충분하게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법 규정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4강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